스마트폰 시장이 가격에 따라서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샤오미가 내놓은 포코폰 F1은 43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전체에 이런 양분화된 흐름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나 LG전자도 가격 전략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업부의 박지은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200만 원 선까지 찍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갤럭시 S8 플러스를 쓰는데요. 이게 출시될 당시 한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무슨 가격이 그렇게 비싸냐. 그때 100만 원 넘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핸드폰을 무슨 100만 원씩 넘게 주고 사냐 이랬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이 가격이 배로 뛰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애플의 그 아이폰 XS 맥스죠. 예. 이 기종의 경우에는 최고 사양 기준으로 가격이 우리 돈으로 196만 9천 원입니다. 애플은 작년부터 초고가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 10주년 기념으로 내놨었던 아이폰 X을 우리 돈 160만 원에 내놨습니다. 그때 되자마자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팔릴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막상 이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네. 일단 애플은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최고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올해 2분기에는 순이익이 작년보다 40%나 늘었고 그 덕분에 시총도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애플은 더 자신감이 붙었고 이번에도 역시 초고가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역시 뭐 비싸다 보니까 또 한 번 이 가격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당시 그 애플의 팀 쿡 CEO는 인터뷰에서 혁신에 대한 가격을 지불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며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200만 원짜리가 나오는 반면 샤오미에서는 또 40만 원대 스마트폰을 내놨다고요? 네, 샤오미가 다음 달부터 포코폰 F1을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는데요. 예. 포코폰 F1은 사실 인도에서 지난 8월에 이미 출시된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늦게 들어온 건데 가장 큰 그 특징은 가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2만 9천 원에 책정됐고요. 제가 이거 발표를 직접 가서 봤는데 네. 우리가 저가폰 하면 조금 상당히 좀 사양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사양을 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 성능을 좌우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그 AP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최신 모델을 탑재했고요. 배터리도 4000mAh를 탑재해서 거의 상위급 모델에 맞췄고요. 대화면 같은 경우에도 대화면을 써서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이게 플래시급식과 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스펙 자체가 워낙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에서도 오히려 이런 저가폰의 경쟁이 상향된 스펙과 함께 가격 전략으로 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말씀드린 포코폰 F1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 시장에서 이제 판매된 지 5분 만에 1차 물량을 모두 매진시키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코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는데요. 샤오미가 3분기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포코폰의 활약이 좀 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흥국에서의 저가폰의 그 위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중국 시장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중국의 뭐 하웨이, 오포, 샤오미, 또 비보 등이 이제 저가폰을 내세워서 중국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보니까 올해는 그 절반을 좀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삼성이 2013년도에 20%를 넘겼었는데 중국에서 지금은 0.8%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업체들의 위세가 좀 대단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을 이제 필두로 해서 좀 상반된 전략들도 펼쳐야 될 것 같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 프리미엄 폰이 있는가 하면 40만 원대 가성비 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극단의 시장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격별로 조금씩 모델들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주력은 갤럭시 S였죠. 예. 그래서 가격이 뭐 99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을 넘었고 역시 한 110만 원, 120만 원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애플만큼 급격하게 가격을 상승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성 고객이 사실 애플보다는 좀 적다는 이제 분석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저항이 좀 심해서 가격을 너무 높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반대로 또 저가 라인을 또 확대하기에는 중국의 물량 공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저가 라인을 중저가 라인의 사양을 오히려 높이면서
그 비용만 증가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실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줄었거든요. 이런 신흥국에서의 부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뭐 3분기 실적 보셨겠지만 사실상 14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사항은 중국 저가 제품들하고도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높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충성 고객은 훨씬 더 작은 상태고요. 그래서 LG전자는 뭐 플랫폼화, 모듈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V40 신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직은 좀 미미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강은혜 기자와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베트남으로 간 것도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줬던 어떤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베트남에 간 것도 이런 스마트폰 사업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걸 좀 챙기기 위해서 갔다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서는 연간 1억 5천만 대가 생산되는데 이게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가서 이제 베트남을 더 확장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고동진 아이엠 부분 사장이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저가 모델이 아닌 그 고가 모델에 이제 신기술을 먼저 적용했는데 이제는 중저가 모델에 먼저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베트남 출장 이후 스마트폰 사업에도 좀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